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정 뉴스입니다. 국립종자원이 김천혁신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 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업산업클러스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이 40년 동안의 안양시대를 마무리하고 김천혁신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입주 기간으로는 교통안전공단과 조달청 품질관리원 등에 이어 8번째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씨앗인 종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종자원은 종자산업 육성 지원과 종자품질 관리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자원은 혁신도시의 새둥지를 틀면서 종자 유전자 분석과 병리 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자검정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종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관 이전과 함께 종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자 연구 및 품질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자 산업 지원과와 종자 검정 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결정하였습니다. 종자원의 김천 이전으로 지난 3월 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천에 대표적 농업기관들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행과 성과 창출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본사 이전 직원이 50명에 불과하지만 농업 연계 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 김천혁신도시 이전. 김천이 농업 분야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과학 인재들의 과학 아이디어 대결이 김천에서 열렸습니다. 과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한 상상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미래 과학 인재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북 지역 과학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김천녹색 미래과학관 개관과 함께 무한상상 서바이벌 과학대전이 열린 겁니다. 지난 6월부터 140개 청소년 과학팀 가운데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16개 팀. 쓰레기통을 이용한 빗물 저장소에서 신발 건전지, LED를 활용한 식물 재배까지. 각양각색의 과학 아이디어로 무장한 학생들은 각 팀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상대 팀과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걸러낼 수 있도록 촘촘히 구멍을 뚫어두었습니다. 그걸로 쓰레기는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식물에 직접 담는 LED 양이나 아니면 전기 생산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해 해양 전지가 해양빛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 효율성이 기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학생들은 과학 아이디어를 준비하면서 과학적 탐구와 논리 향상은 물론이고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만들면 만들수록 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또 시험해보고 싶고 또 과학에 대한 흥미도 점점 더 생기면서 좀 더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런 생각들이 모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서 저희 장래희망인 그 물리학자에 대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학기술원과 변리사 등 과학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심사해 학생들의 과학 지식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타고 보를 날아가는 그런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고 경상북도는 모르고 대구 포함하고 전국 대회로 발전해야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김천여고와 김천고 등 본선을 통과한 8개 팀은 다음 달 18일 결선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과학 아이디어를 똘똘 뭉친 우리 지역 인재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과학을 엿봅니다. 제16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의회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13년도 김천시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김천시의회 포상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제7대 김천시의회가 개원 후 첫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22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을 종합심사합니다.
성향 심사관에서 예산이 지출된 분야의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 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시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 공무상 포상 조례안과 내년도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무주와 영동, 김천의 생활권 협의회 규약 등 시의회로 제출된 5건의 안건도 심사합니다. 또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 회의 시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정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대덕 홍수 조절댐 건설 사업과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집중 질문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댐 건설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대덕 홍수 조절댐 건설 사업에 대한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30분의 질의 시간을 20분 넘게 채운 이명기 의원은 지난 7월과 8월 댐 건설 지역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지역협의회로 구성된 11명의 위원 중 20 예정지역 주민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20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 분을 위원으로 하셨고 20 되지 않는 그 대덕면 그 위에 있는 분을 3분으로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교육, 환경 뭐 이런 단체들이. 집정부에선 지역협의회가 댐 건설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면사무소 하자. 또 어떤 형태로 그 주민들을 모아서 할 거냐 그런 방법 절차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딴 건 없습니다. 이 의원은 댐과 관련한 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집정부가 지역 주민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대덕에 있는 그 주민들이 가장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지. 지금 여기에 종교계가 여기 들어오고 환경단체가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또 의원들은 대덕 홍수 조절댐을 기존 계획 1,600만 톤에서 2,000만 톤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출된 의원들의 의견은 지난 18일 대덕면 사무소에서 있었던 주민 설명회 의견과 함께 다음 달 있을 시도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도한 대덕댐 지역협의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열린 김천시의회 본회의. 의회는 대덕 홍수 조절댐 건설 사업에 대해 김천시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 이명기 의원은 댐 건설 지역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주민들이 가장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습니까? 대덕댐 지역협의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18일 댐 주민 설명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김천시로부터 대덕댐 건설 개요 등의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첫 번째 질문도 지역협의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 알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만들었는 거. 그런데 그게 저들이 다 뭐 전달이 됐는지 주민도 모르는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대덕댐 지역협의회는 무엇일까? 지역협의회의 출범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해 6월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댐 사정 검토 협의회에서 대덕댐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댐의 필요성이 인정된 후 올해 6월 대덕댐 건설 공고안이 국토부에 제출됩니다. 국토부가 김천시의 지역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하면서 대덕댐 지역협의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대덕댐 지역협의회는
지난 7월 22일과 8월 5일 두 차례의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기관이 아니라 단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면사무소를 하자. 또 어떤 형태로 그 주민들을 모아서 할 거냐 그런 방법 절차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딴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대덕댐 지역협의회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지역협의회 구성에 숨을 예정 지역 주민은 한 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 그게 불편한 겁니다. 의견을 수렴한 곳이 아니지만 절차나 방법을 설정하는데 숨을 예정 지역 주민 상당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그리고 댐이 건설되네 마네란 소리만 들었지 그런 협의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김천 씨는 인터뷰를 고사했지만 댐 지역협의회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댐 건설이 확정되면 대덕면 지역 주민들만 구성된 추진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혀 지역협의회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덕댐 건설 사업. 지역적으로 예민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행정당국의 섬세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